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예.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표자 조석재로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우선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2.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입니다. 3. 임종원 전 기조실장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4.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고 양형위원이었습니다. 5.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습니다. 6. 그 외 법원행정처의 처장, 차장, 실장, 국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에 관여한 자로 불특정 다수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는 처장과 처장을 보좌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차장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67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법원행정처에는 실국과를 두고 실장, 국장 밑에 기획, 그다음에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등 하는 그런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지휘를 받아서 법원행정처를 직접 관장하는 처장, 차장, 그리고 이들의 실장, 국장 등을 모두 수사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죄목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에 의한 조사 보고서가 지난 5월 2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3차 보고서, 즉 특별조사단이 출범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목표를 보면 사법부 스스로의 힘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특별조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결과를 봤을 때 구체적인 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조사단이라는 그 주체의 한계와 그리고 수사 방법의 한계 때문에, 조사 방법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2차 추가 수사와 이번에 발표된 3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첫 번째 국제인권법 연구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소모임, 국제인권법 연구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개입에 대한 남용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행위, 2번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직권남용에 대한 행위, 3번 이판사판 야단법석 카페의 동향 파악과 폐쇄 유도에 대한 행위, 4번 법관에 대한 성형과 동향 파악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외 개별적 사안 등은 법리 검토를 한 후에 추후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 법원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의 법원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본부장 자격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법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전직 사법부 소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해방 이후 사법부 7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을 통해 검찰의 견제자 역할을 수행해온 법원에서 검찰의 오히려 강제 수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법원 공무원으로서 자칫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본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문제 제기를 했던 몇몇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2차 조사를 거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발전하였고, 그리고 이번 3차 조사 결과에서는 결국 사법농단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냥, 동량뿐만 아니라 재산관계까지 파악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함께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중요 현안으로 꼽아 청와대와 위민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선고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BH와 사전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 역적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뼈를 깎는 처절한 심정으로 법원본부 조합은 3,453명의 서명용지를 함께 첨부하여 형사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검찰의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사법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 그 투쟁에 전국 공무노동자 법원본부는 언제나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예. 하고 뒤에서는 부정한 정권과 거래를 통해서 사법부를 통째로 유린한 양승태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법원 동지들 정말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 이슈 검색어 1위가 양승태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분노가 높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 발표한 3차 보고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는 대법원장의 직위를 악용해서 통진당 사건, 통상임금,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등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하였고,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KTX 승무원들의 해고자, 또 철도노조의 파업, 그리고 정규제 법외노조를 시도를 해서 수많은 동지들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께 대법원은 답변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양승태를, 사법부 적폐 몸통의 양승태를 즉각 구속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전면적으로 밝혀내고 관련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자원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온전히 관철될 때까지 우리 법원본부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동입니다. 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재판을 조작하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전교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그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재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전교조 조합원 한 분이 당시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구속됐다가 뭐 이렇게 풀려나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그러한 지역단체와 학부모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했다라고 하는 죄로 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이 선생님은 1심과 2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당연하게도 무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암에 걸려서 병마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뿐인가요? KTX 여승무원들 부당해고 소송 1심과 2심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이겼습니다. 부당해고라고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도 아니고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가처분 소송 인용됐습니다. 전교조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가처분 소송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항고하고 그것에 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바꿔줬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하다고 판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장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민중기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대법원 양승태의 말을 듣지 않는 걸 우려한 양승태가 법원의 판결을 미루면서 법원장이 바뀔 때까지 판결을 미루라고 하고 결국은 재판장을 바꿨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굴복, 행정 권력에 대한 굴복,
그리고 재판 거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관들을 사찰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 동지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성실하게 이 사법농단을 파헤치고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사법살인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눈길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법살인, 잘못된 재판 거래가 명백한 증거로 우리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철저한 대법원의 반성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나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잘못을 꾸짖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법부 전체의 문락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관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잘못된 법원의 재판 판결 다 밝혀내야 합니다. 스스로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앞장서서 잘못된 사법농단 더 성실하게 밝혀낼 것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지나간 대통령 박근혜 시절의 일이라고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범죄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죄가 뒤따라야 합니다.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죄가 있지 않는다면 검찰 또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와 함께 전교조 이 사건의 추이를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대법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게 법원이냐? 지금 국민들에게 법원은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 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양승태 시절 법관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1차 조사, 추가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인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물적조사로 임종환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저장 매체 전체 파일과 2차 조사에서 암호 설정으로 조사하지 못한 760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적조사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하여 총 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참담하였다. 지난 1차, 2차 조사 결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1차, 2차 조사 결과가 법관 사찰과 성향 분석에 따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법관 후 독립 훼손 후 문제였다면, 이번 3차 조사 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3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판사들의 학회 모임, 사법행정위원회, 카페 등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 또한 법관의 성격, 재판 태도, 가정사,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 판사 임명 이후 재산 총액에 대한 그 그래프 작성까지 하며 사찰하고 보고되어졌다. 그러나 그 핵심은 재판 거래에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BH와 대법원이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어떤 시점에 결정해야 극적 효과를 낼 것인지를 검토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그 근거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건과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죄 중형 선고, 통상임금 사건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 KTX 승무원 해고를 정당화하고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해당하는 판결들을 예로 들었다. 또한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지역을 선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며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더불어 실제 재판에서 미리 그 결과를 파악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하는 등 재판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인 법관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다. 특히 이 모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이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괴감과 비참함을 느끼며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을 바라는 연서명에 동참한 3,453명의 법원공무원의 요구를 담아 고발장을 제출한다. 또한 법원본부는 3차 조사보고서의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고발 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그것도 상권분립의 한 축이 사법부의 한 축이었던 대수장이었던 대법원장이 부정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에 봉사한 죄가 고발의 핵심이다.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계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년 5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자,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예. 양승태를 구속하라! 자, 양승태를 구속해 주십시오! 고개 숙이지 못해.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가만 있어. 자, 양승태 구속 시켰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